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두 번째는 자 지상층으로 올라와서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제외합니다. 자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제외합니다. 마지막 대피용관 면적도 제외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밑줄 긋지 말고 1번은 지하층, 자 2번은 주차용,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3번은 맨 끝에 피난 안전구역, 자 마지막으로 4번에 대피용관 면적, 이런 것들은 설치를 많이 해야 되잖아. 많이 해야 되니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이걸 시험장 가면 포함이라고 나온다고. 그럼 X 하시면 돼. 이게 됐고, 제외하는 건 그런 것들은 별표 좀 달아주시고 3번하고 4번은 중요해요. 바닥 면적이랑 연면적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5번은 그냥 두 군데만 밑줄 그세요. 높이. 건물의 높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지표면. 자, 여기 지표면이죠. 여기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자, 지표면부터 어디까지 계산하면 될까요? 맨 꼭대기. 건물의 맨 꼭대기 부분까지가 높이지 뭐. 상단이라래, 상단. 그래서 지표면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건물의 높이로 산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층고 가볼게요. 층고는 층 높이입니다. 자, 층 높이는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 있네 여기. 자, 요 사람이 여기다 건물 하나 지었는데 요 사람이 자 여기 층 요 본인 있는 층에서 디디고 있는 바닥면 윗면이 있어. 여기부터 자 위층 가면 위층도 누가 디디고 있는 윗면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거기까지의 높이예요. 그래서 방의 바닥 구조체 여러분이 디디고 있는 윗면 있잖아요 여기. 거기부터 출발해서 위층도 누가 디디고 있겠죠. 거기까지의 높이예요. 그래서 윗면에 동그라미 치면 돼. 자,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으로 올라가서 위층의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거를 층고라고 한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넘기시고요. 자, 다음 장 넘기시면 층수가 나와요. 자, 1, 2, 3번은 이제 우리가 총정리 하시면 돼요. 여러분 1번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할까 산입하지 아니할까?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밑줄. 자, 이거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면 지하층 버리고 지상에 있는 층만 가지고 층수 계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 자, 우리 한번 했어요. 몇 층짜리 건물인지 잘 모르겠다. 몇 메다마다 4m 동그라미. 자, 이 건물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도 많거든. 뭐 우리가 뭐 체육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몇 층짜리 건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땐 몇 메다씩 자르시면 돼. 4m씩 자라서 한 개 층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를 6m로 바꾸면 안 돼. 몇 메다? 4m 동그라미.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산정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3번 갈게요.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그럴 수 있지. 하나의 건물인데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대.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자, 우리가 사선 제한 받아서 건물 이런 형태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건물이 딱 들어갔을 때 여기는 30층. 왼쪽 부분은. 또 오른쪽 부분 중간쯤에가 40층이래. 맨 꼭대기 오른쪽이 50층 건물이래. 그게 하나의 건물인데 부분별로 층수가 다르죠. 이 건물 몇 층짜리 건물이라고 하시면 되냐면 50층 건물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건 수업 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라고 하면 밑줄 가장 많은 층수. 자, 가장 많은 층수를 바꾸면 X 하면 돼.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건물의 층수로 본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샘플 잡아드렸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자, 한쪽은 30층, 한쪽 부분은 중간층 정도 되면 40층, 또 오른쪽은 50층.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죠. 자, 이런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가 이 건물의 층수가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 내용들은 뭐 OX 확인 문제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넘기세요. 자, 299. 자, 주택법 넘어갑니다. 자, 주택법은 일단 왕별표 하셔야 돼요. 이게 전략법률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에 배워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요건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주택법은 7문제라고 써놔. 7문제. 문항수가. 자, 주택법 나오는 문항수는 7문제예요. 자, 7문제 나오는데 5문제는 최소 맞춰야 돼. 최소 5문제. 많이 맞히신 분은 6개도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안 배운 데서 나올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배운 데서 나옵니다, 이거는. 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을 자주 이게 내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기는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보셔야 돼. 돌아가면서 계속 유사한 지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략을 하셔야 돼. 이렇게 별표하고 완벽 정리한다. 맨 뒤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주택법은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비해서 내용이 많지 않아요. 건축법의 분량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정도만 일단 목표를 잡으시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자, 충칙이 있어요. 자, 1번은 보지 마세요. 법목적은 안 나오니까. 2번의 별표, 주택. 요게 작년에 2문제 나오고 29회 때 2문제 나오고 30회 때 1문제가 나왔어. 왜냐면 주택은 여러분들 주택법에서 주택이 뭔지도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 주택을 매년 내는 거야. 주택. 그럼 주택법상 주택이 뭐냐? 그럼 여러분 주택법은 적용되는 범위가 상가나 공장은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적용되는 대상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게 주택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주택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가면 1번의 주택의 정의가 나와. 주택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밑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까지 밑줄 쭉 커요. 그러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다. 그런 구조가 뭐냐? 옆에다 써요. 자,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 욕실도 있고 부엌도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욕실도 있어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돼. 이런 구조를 갖춰야 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그럼 우리가 있는 학원은 욕실 부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주택이 아니죠. 그럼 주택법 적용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집에 가면 욕실 부엌 있나요, 없나요? 있지. 그럼 주택이 되는 거야. 그럼 주택에 해당이 되면 무슨 법 적용하겠다? 주택법 적용하겠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 일단 적용되는 거고. 자, 맨 밑에 자, 밑줄 빨간색으로 밑줄 부속 토지. 맨날 강조하지 뭐 제가. 요것도 주택에 포함이 돼. 맨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써 있어. 그러면 주택 개념은 건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속 토지도 주택 개념으로 딱 집어넣으셔야 돼. 그러면 건축물은 모든 건물이 아니라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을 말하고, 자, 그리고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부속 토지도 무슨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게 대지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부속 토지가. 건물을, 자, 우리가 여기다 주택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토목공사잖아 우리가. 대지부터 먼저 조성하지. 거기부터 규제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택을 여기다 건설한다. 그때도 또 규제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는 토지, 대지라 그래, 이거를 대지.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주택이라고 보는 거지. 여기다 주택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어떤 구조로 지어야 돼요? 자, 뭐도 있고 욕실도 있고 부엌도 같은 구조로 건물을 짓게 되면 요게 주택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요거네, 요거. 부속 토지가 논점이야. 형광색으로 밑주고 나요. 포함입니다. 제외 그럼 X야. 포함한다 라고 하셔야 돼. 자, 종류가 2개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이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2번 내려가면 종류가 나오는데요. 1번의 구조상의 분류라고 해서 단독주택 옆에다 좀 써볼까요, 한번? 종류를. 자, 우리가 단독주택은 건축법에서 지난주에 공부했죠. 몇 개 있죠? 그렇지. 뭐 있죠, 먼저? 단독주택이 있고요. 옆에다 쓰세요.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구도 있죠, 그죠? 다가구 맞습니다. 다가구가 있고 공간이 있었어, 이렇게. 이거는 건축법상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공간은 순수 주거 기능이 아니지. 공적 인원보다 같이 보니까 이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야.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은 3개만 있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건축법에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몇 개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 불러드린 4개 다 대답하시면 돼. 주택법상 말하는 단독주택은 그렇지, 이거 빠지고 3개라고 하시면 돼. 자, 그리고 공동주택도 그 밑에 있지만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파트가 뭐였죠, 우리가? 거기 써 있으니까 보고 대답하시면 돼. 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였죠. 자꾸 반복해야지. 자, 5개층 이상 되면 무조건 아파트였어요. 또 하나, 연립도 있었나 우리요? 네, 연립주택 있었죠. 연립이랑 다세대랑 같이 묶어서 했잖아 우리가. 다세대. 얘네들은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 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죠. 근데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가 됩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 원래 기숙사도 있었어요 건축법에는. 근데 여기는 없어. 이건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법으로 넘어오면 하나씩 버려야 돼. 맨 끝에 있는 것도 하나씩 버려. 그럼 3개씩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택법상 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몇 개 있고, 그럼 지금 정리해요. 3개 있어요. 4개라고 그러면 하시면 안 돼. 몇 개? 3개.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까지만 있습니다. 공간은 주택으로 안 봅니다라고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은 3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만. 두 가지 공간과 기숙사 물어보면 주택법상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2번 갑니다. 자금에 따른 분류. 자, 동그라미 1번 가면 국민주택 보이시죠? 별표 다세요. 국민주택. 여러분 국민주택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일단 국민주택을 밑줄 그으시고 오른쪽에 2번에도 밑줄 그으세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자금에 따라서. 머니에 따라 지금 나뉘어지는 건데 쉽게 말하면 공적인 영역에 있으면 국민주택이고 민간 영역에서 지으면 민영주택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주택 먼저 볼게요. 여기는 국민주택이 중요해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거기다 밑줄. 자,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게 주거 전용 면적. 가로 안에 써 있어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다시 말하면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에다 밑줄. 그럼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거야. 물론 100도 있지만 100은 지금 오지 마세요. 85까지만. 그럼 여러분들 국민주택으로 지으려면 전용 면적을 주거 전용 면적을 얼마로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라는 얘기야. 일단 거기 동그라미 쳐. 자,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상한선을 둔다는 얘기죠. 자, 이 규모를 뭐라 그래요?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기역하고 니은에 해당이 돼야 돼. 전용 면적은 맞으면 안 돼. 그러면 지금 보면 다음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오른쪽에 보면은 301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 기역 니은 보이시죠? 그 기역하고 니은이 또는이에요. 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럼 먼저 기역번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가하고 지자체 밑줄,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택공사 밑줄, 지방공사 밑줄. 자, 그러면 지금 불러드린 4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공공일까요? 민간일까? 공공이 짓는 거야. 공공이 지어야 돼. 건설했다. 그럼 건설의 주체가 민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공공이 건설을 했는데 전용 면적을 붙여야 됩니다. 얼마로?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 국민주택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2가지지. 2가지. 누가 건설해야 되고? 공공이 건설해야 되고 전용 면적을 얼마로? 그렇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야 된다. 이 2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 주택은 국민주택이 맞습니다고 대답하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이라고 하는 걸 미리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지금 불러드린 거 4명, 국가라든가 지자체, 토지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공사업 주체야. 나머지는 다 민간이야. 공공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지. 건설의 주체가. 민간이 지으면 안 되고 공공이 지어야 돼. 대신 전용 면적을 얼마로 지어야 된다? 85제곱미터 이하로 짓게 되면 이 주택을 4글자로 국민주택이라고 부르시면 돼. 그게 하나고. 니은번 가보세요. 자, 국가하고 지자체의 재정의 동그라미. 재정.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에 있는 돈 그런 얘기잖아. 지자체에 있는 돈 갖고 지란 얘기죠. 또 하나,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 기금의 밑줄. 자, 기금이라고 하는 건 중앙에서 운영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결국은 지금 불러드린 국가에 있는 돈, 국가의 재정, 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연받아 건설, 동그라미,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다. 그럼 이 자금의 출처가 민간에서 나와야 돼요? 공공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공공자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 줄이면 공공자금 그러면 돼. 그럼 이 건설자금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돈으로 짓느냐? 민간 자본이 아니라 공공자금. 자, 국가에 있는 돈이나 지자체에 있는 돈, 주택도시 기금. 결국은 여기도 머니 볼 때 어디에서 돈이 나와야 돼요? 공공에서 있는 자금으로 가지고 건설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전용면도 똑같아요. 얼마 이하로 지으면 돼요? 85제곱미터 이하로 지면 무슨 주택이다? 국민주택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우리가.